당신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내가 이혼 못해. 판사님 알아서 좋도록 해주세요. 판결의 효력이 나올 수 있는 조정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로브라더스의 진행을 맡은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혼 문제인데요. 이혼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듯 말듯 복잡하고 허위 정보도 넘쳐나는 이 이혼 문제 명쾌하게 정리해 주실 가족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맑은 뜻의 정성윤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혼의 법적 사유와 실제 재판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례들이 어떠한 일이 있는지 그런 부분 이제 제가 짚어드리려고 출연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잘생기셔가지고 이게 지금 바람컨대 대한민국 모든 변호사 중에 외모 원탑 자타공인입니다. 타공인이에요. 타공인. 자는 부인하고 있는데 과찬이.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예. 이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혼의 종류를 한번 일단 정리를 해주시죠. 이혼을 하시려면 우선 협의 이혼, 그리고 조정 절차, 그리고 재판상 이혼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아시다시피 부부가 서로 동의해서 진행하는 절차이고요. 조정이나 재판 이혼은 법원의 절차를 따르는 경우입니다. 협의 이혼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이 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숙려 기간을 다소 3개월 정도 거쳐야 되고 법원에서 양육권 문제나 기타 부부 간의 이혼에 있어서 문제들을 다뤄야 합니다. 네. 반면 재판 이혼은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혼은 어쨌든 갈라서는 데에 다 동의하는 경우에 보통은 이제 하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나는 이혼하기 싫다라고 버티거나 아니면 당신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내가 이혼 못해. 그래서 이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강제로 이혼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조정이라는 게 연예인들 뉴스에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조정도 마찬가지로 사실 협의 이혼에 거의 가까운데, 그렇죠. 어떤 실익이 뭐가 있을까요? 조정은 좀. 조정 절차는 진행자가 판사님께서 직접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법원의 조정 전담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협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은 조정으로 온 것일 텐데, 당사자가 이제 첨예하게 진행된 부분들을 이제 조정 전담위원과 이제 양측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차차 간극을 좁혀 나가는 절차입니다.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적정 부분에서 양측이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조정 절차에서 바로 판결 선고와 마찬가지로 판결의 효력이 나올 수 있는 조정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당사자가 출석을 직접 안 하고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조정 절차에서 이렇게 좁혀가는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하죠.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게 싫고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조정 절차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이혼만 동의했는데 나머지는 막 박터지게 싸워. 뭐 양육권을 누가 가질 거냐, 양육비는 얼마 줄 거냐, 재산 분할은 뭐 이걸 누가 가져갈 거냐, 이 부분만 남았을 때는 조정이 괜찮은 제도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대리인으로, 조정도 어떻게 보면 소송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으로서 나와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혼의 의사는 있더라도 그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라든지 양육권이라든지 얘기를 하다 보면 세세한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대부분 사실 조정 절차는 변호사만 참여를 가능하다 해도 사실상 원래 조정 의사가 없다던가, 왜냐하면 조정 절차는 이제 재판에 있어서 전치주의라고 필수적 전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가려면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불합치한 게 확실한 상황이더라도 조정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뭐 변호사만 출석해서 그냥 우리는 조정 의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밝히거나 하고, 세세하게 금액적인 부분이 이제 충돌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변호사 혼자서 하긴 어렵죠. 그렇다고 전화로 중간중간 당사자와 연락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웬만하면 조정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출석이 이제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조정에 대한 좀 의사가 있다면은 가능한 이제 출석하는 것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변호사에게 다 일임했어요. 이거만큼 위험한 게 없어. 그렇죠. 변호사도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런 게. 변호사님 알아서 좋도록 해주세요. 결과가 어떻게 났을 때 마지막에 이제 변호사에 대해서 오히려 그 불만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그럼. 그리고 이제 조정 이후에는 재판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조정에서 했던 이야기가 어쨌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서 참여를 필수적으로 안 해야 된다는 것을 고려해서 조정 신청부터 먼저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나, 결국에는 재판에 앞서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참석해서 좀 감성적인 호소들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 절차에서 그 조정위원분들이랑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이제 재판
재판부가 될 판사님께 계속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조정위원들이 계속 이제 판사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조정에서 나온 얘기도 상당히 그 경위라든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감통행위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아, 강시 성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결국 판사님이 정하는 거죠. 사랑하네, 사랑하네, 이 정도면 예, 사랑하네. 예.